자, 4강 동아시아 고대 국가의 발전과 상호 교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국가가 등장할 겁니다. 국가 간의 서로의 교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나 교과서 다른 친구들이 있지. 미래엔 비상 천재 교과서가 다 서술 방식이 달라요. 앞에 순서도 다르고 구성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용어나 내용도 달라. 특히 천재 교과서는 1호 개정 동아시아사 교과서처럼 내용이 좀 심화되어 있는 내용이 많고, 미래엔 교과서는 농경세계와 유목세계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비상교과서는 국가별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내용을 다 다룰 거야.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이번에 좀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내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표로 학습을 해볼 건데 하상주, 춘추 전국, 진한, 삼국, 위진, 남북 쪽까지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이랑 위만 조선이랑 야요이 시대랑 베트남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사 내용만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적으셔야 될 텐데요. 자, 일단 간략하게 배우자면은 하나라라고 하는 게 일단 문헌상 최초의 왕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가 시작이 됐었냐면 청동 문화가 시작이 됐어. 청동기 문화가. 자, 근데 얘들아, 이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 고조선이 등장할 때랑 중국에서 처음 시작될 때랑 약간 시기가 비슷비슷합니다. 보통 청동기 문화가 언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냐면 기원전 2000년경쯤에 시작이 됐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21세기 정도에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일본은 좀 늦어요. 기원전 3세기경 정도에야 시작이 됩니다. BC 3세기. 자, 그 다음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으로 확인이 된 왕조인데,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야 철기가 보급이 됐었냐면 춘추 전국 시대, 이때에 가서야 철기가 보급이 돼. 지금 내가 적어주는 거는 나중에 필기할 때 다 정리할 거야. 안 적어도 돼. 그 다음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나왔었던 왕조였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탄생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었는데 얘들아, 고조선, 단군조선은 청동기 문화야. 그런데 위만조선 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춘추 전국 시대 때 있었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고조선이 성장했다라고 했었지. 그 정도로 중국과 교류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게 춘추 전국 시대의 철기가 보급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위만조선 시기에 위만이 들어오면서 같이 철기가 보급된 거야. 교류한 거지. 그리고 일본은 야요이 시대 때 비로소 청동이 보급이 됐었는데, 요것도 한반도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보급을 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다른 말로는 이제 도레인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아무튼 얘네들 한반도에서 건너온 애들이 청동을 보급시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청동이 보급되면서 플러스 철도 같이 보급이 됐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처음에 등장했었던 게 반란국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어. 반란국이 등장했는데 그게 나중에 없어지고 나서 어우랑 왕국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우랑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는 남비엣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남비엣은 나중에 한나라가 무너뜨릴 때까지 교류를 했었어. 나중에 한나라 때 엄청 세력을 넓혔던 하나의 왕이 있거든. 걔 누굴까? 엄청 센 왕. 한무제입니다. 그 한무제가 남비엣을 나중에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배울 겁니다. 자, 넘겨도 되나요? 남비엣까지만 쓰고.
네, 다음 페이지에 적으시면 돼요. 자, 이제 넘길게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이랑 이 노란색만 적어요. 노란색만. 앞에는 중복되니까. 자, 한나라가 나중에 무너지고 나서 신나라하고 후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했는데요. 그것도 금방 멸망해버렸지.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위진남북조라는 시대가 등장하는데 위촉 5, 삼국이 약간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을 했었고요. 이 진은 전에 있었던 진이랑 같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남조와 북조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전에 남북조 시대 할 때는 내가 굳이 안 외워도 돼 라고 얘기했었잖아. 이제 외워야 돼. 뭐가 있었는지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삼국시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하면은 어떤 나라가 있지? 고구려 신라. 그렇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느 나라랑 교류했었냐면 다 했어요. 남조 북조 다 교류했었던 거 특징이고요. 그다음 백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남조랑 교류를 많이 했었지. 신라는 나중에 당나라랑 교류를 많이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야요이 시대가 약간 끝나가면서 약간 정권이라고 하는 게 좀 탄생을 하는 그런 시점이 야마토 정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기원 후에 3세기, 4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청동기 문화.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라고 아마 적혀 있을 텐데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청동기 문화의 일단 특징이 뭐였냐면은 농경의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농사를 너무 잘 지어. 자, 그럼 얘들아,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물건이 남겠지. 우리가 그걸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잉여물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또 되게 웃긴 하나 이야기가 있거든. 어떤 사람이 한국사 공부하는데 안경을 안 가져왔대. 그래가지고 대충 보는데 생산량이 늘어나서 임명웅이 생겼다는 게 뭔 말임? 이러면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 임명웅. 근데 잉여물이에요. 왜? 그래서 잉여물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는 물건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빈부격차가 탄생하게 되겠지. 그게 결국에는 계급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애들은 계급이 높고 적게 가진 애들은 계급이 적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높은 계급이 모여가지고 피지배인을 놔두고 국가라고 하는 걸 형성을 시키고 그리고 국가가 다른 부족을 정복하고 다니면서 국가가 커지고 이러면서 연맹왕국 고대국가 이런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청동 무기와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얘들아, 청동 무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동은 무기에 적합한 도구는 아니었어.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더욱더 빈번해지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소규모의 전쟁만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청동 오지게 비쌉니다. 누구만 사겠어? 그렇지. 좀 돈 잘 버는 애들이나 잉여가 많은 그런 지배자의 사치품으로 전락을 해버린 게 청동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청동은 나중에 주로 지배자의 사치품을 만드는 데 전락이 되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지. 청동 거울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에 동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이게 약간 종 같은 거거든.
들고 다니는 짤랑짤랑하는 종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명이나물 같이 생긴 거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 비파형 동검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 발달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뭘 공부할 거냐면 중국의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청동기 문화를 우리는 얼리터우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얼리터우 문화. 자, 잘 기억하나 볼까? 얼리터우 문화의 기원이 된 건 뭐지? 룽산 문화의 기원이 된 건 뭐지? 다원카오 문화랑 양사오 문화. 너무 잘했어. 양사오 문화랑 다원카오 문화가 나중에 룽산 문화의 기원이 되었고 룽산 문화는 나중에 얼리터우 문화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얼리터우 문화의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네는 뭐가 발견되었냐면은 대규모 궁전 유적이 발견됐어. 정말 중요해. 대규모 궁전 유적. 어떤 유적의 터가 발견됐는데 계속 파헤쳐 보다 보니까 궁전이 나왔어. 그럼 이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는 걸까? 궁전은 누가 사는 데야? 왕이 사는 데지. 그럼 왕과 왕족이 살고 있는 그런 궁전이 만들어질 정도로 발달했었던 문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리터우 문화가 발달해 오다가 한 기원 전 이게 2000년 경 정도에 만들어진 거거든. 나중에 한 1600, 1500년 정도 되면은 상나라라고 하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얼리터우 문화는 나중에 상나라의 그런 기원이 돼요. 그래서 상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청동 문화를 바탕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리터우 문화는 중원 왕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라시아 초원지대도 중국에다 그냥 같이 적을게요. 칸이 없어가지고 3번. 유라시아의 초원지대로 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당시에 청동으로 만든 무기도 만들어지고 청동 무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판성묘라고 하는 게 있어. 판성묘. 묘야. 돌로 만든 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는 게 뭐 사슴돌. 이게 뭔가 싶은데요. 되게 간단해요. 돌에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슴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초원지대 유목민족들은 청동 무기를 사용하기도 했었고 묘는 판성묘라고 해서 돌에다가 묘지를 만들었었고 사슴돌이라고 하는 돌도 만들었었다 라는 얘기를 해봤고 우린 이제 3번 한반도인가요? 네, 한반도와 만주로 가봅시다. 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1번 청동 도구. 근데 얘들아, 청동은 지배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대부분 사용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농기구는 아직 뭘 사용할까? 간섭기. 그렇지. 간섭기 사용하고 돌 사용하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벼에 이삭을 자르는 역할을 했었던 반달 모양의 칼. 그게 뭐? 반달돌 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합니다. 반달돌 칼.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얘들아, 지금 동아시아 역사기행 배우면서 좀 느낌이 오지 않아? 뭔가 좀 많이 들어본 것들만 배우는 것 같지? 근데 이 들어본 것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얘들아, 아무튼 한번 배운 거를 또 배우는 거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알아. 그러니까 변별력을 줄 때 내가 보았을 때는 시험 문제에 말장난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낼 수 있냐?
당시에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청동 도구가 사용되면서 비파형 동검 등의 그런 도구와 농기구들이 제작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지. 농기구는 아직도 뭘 사용한다? 돌을 사용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비파형 동검. 중국의 악기 비파를 닮은 동으로 만든 검이다 해서 비파형 동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좀 너희들 보고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이른 민문이 토기는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고, 맞아요. 이 당시에는 민문이 토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졌었던 게 뭐냐면 아주 거대한 돌을 바탕으로 해서 무덤을 만들었었던 거. 무슨 돌? 고인돌. 고인돌.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그 고인이 이때 쓰는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고인돌 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우린 이제 일본의 청동기 문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본. 자, 일본의 청동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었어요. 1번 야요이 시대.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야요이 시대 때부터 청동이 도입이 됐으니까 중국이랑 한반도보다는 훨씬 늦은 시기에 발달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랑 얘네가 여기에 영향을 줬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한반도, 중국에서 전래됐어. 그래서 도레인, 도웨인 얘네들이 가가지고 전래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트남의 청동 문화를 우리는 동선 문화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동선 문화. 자, 동선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청동으로 만든 뭐가 제작이 됐었냐면 청동북이 제작이 됐어요. 청동북. 그래서 청동북. 요게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정리해 보자면은 이 당시에 뭐 계급이 형성됐고 국가가 형성됐고 이런 거는 다 배웠던 내용이고 당시에 중국이랑 한반도랑 비슷한 시기에 전개가 됐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문화? 얼리터 문화로서 청동기가 약간 사용이 되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조선? 고조선인데 맨 처음에 청동 문화를 바탕으로 했었던 건 무슨 조선? 단군 조선이고 철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건 무슨 조선? 위만 조선. 잘했어? 잘했어. 일본 안 했구나. 일본은 어느 시대 때 보통 들어왔다라고 본다? 야요이 시대 때 들어왔다고 본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표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쌤은 이제 연표로 그려볼 거예요. 간단해. 우리 이거 세계사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 왜 저렇게 계속 반복하나 싶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배우는 내용일 거야. 아니 쌤 지금 15페이지 잠깐 봤는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 그쵸. 푸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니 아무리 한글자에도 푸랑 푸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혹시 그 형제예요? 형제예요. 아 진짜. 야 푸는 진짜 개머리였어. 신기하네요. 자, 이제 봅시다. 베트남에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자, 일단 첫 번째 하나라부터 필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이라고 할 게 이거밖에 없지. 문헌상 최초, 이거 아주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증이 안 된 문헌상 최초의 왕조였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다. 우리 전에 배웠었던 그 얼리터 문화가 사실 하나라의 유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저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예, 아직까지 고증이 안 됐어. 이게 하라는 이름이 딱 적혀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는 역사학계에서 상나라는 그게 있었거든. 상이라고 딱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얼리터우 문화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라가 무너지고 상이라고 하는 국가, 얘네들은 실제로 고증이 된 왕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연맹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고대국가 아니고 연맹왕국 단계. 그 다음에 조금 심화를 시키자면 상나라 때는 전에 쌤이 프롤로그 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갑골 문자가 만들어져서 거북이 배딱지랑 뼈에다가 문자를 새겨 넣었는데 이게 뭐의 기원이 되었다? 이게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재정일치의 사회여서 제사장과 정치가가 일치하는 형태, 즉 왕의 권력이 곧 신의 권력인 거야. 그걸 우리가 무슨 정치라고 하게? 신권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상주 춘추전국 주나라로 가봅시다. 주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제도가 있지. 그게 바로 봉건제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혈연 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봉건제는 점차 해체되었고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탄생하게 됐었지. 당시에 얘들아, 주나라에서는 견융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침입을 해오게 됐어. 얘네도 이제 북방민족 중에 하나였었는데 견융족이 침입을 해오면서, 이거 안 적어도 돼. 서주, 원래 있었던 주를 서주라고 보고 이 서주는 금방 멸망하고요. 주나라가 동천, 그러니까 천도를 동쪽으로 한다는 뜻이거든. 동천을 해서 동주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보통 동주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나라가 해체가 되기 시작될 때부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해.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자, 얘들아, 원래 얼리터 문화는 청동을 바탕으로 했었으니까 아직 철기는 보급이 안 된 상태. 그러면 언제부터 철기가 보급돼? 이때부터.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쟁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 규모가 오지게 커집니다. 원래는 그냥 청동으로 때려 죽이니까 그나마 전쟁이 덜하고 빨리 끝나. 그런데 이제는 피가 완전 유혈 사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전쟁이 많아지기도 하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철제가 보급이 되는 이 시대, 춘추전국 시대에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제후국들, 그러니까 제후에게 땅을 나눠준 그거를, 그 땅을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후국들이 처음에는 싸우면서 이런 얘기를 해. 아니, 나 주나라 지키려고 싸우는 거야. 내가 지금 싸우는 걸로 보여? 아니야, 나 주나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그럽니다. 우리가 그거를 존왕양이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왕을 지키면서 오랑캐 애들을 몰아낸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라도 했어, 춘추 시대에는. 근데 전국시대는 개무시해요. 그러니까 완전 아래 애들이 위 애들을 개무시하고 깔보고 그냥 싸우는 이런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무슨 극상이라고 하는데? 하극상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전국시대는 약육강식, 하극상의 풍조가 이어졌다. 그래서 굳이 이 춘추시대랑 전국시대를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에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춘추전국시대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자백가 사상이 등장하거든요. 이유가 모두를 사랑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라. 존비 친소에 구분이 있는 사랑을 하라. 라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아주 깊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이유가가 있었고, 그 다음 모두를 사랑해야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사랑해, 범죄자도 사랑해 라고 했었던 게 묵자의 묵가사상이 있었고, 쥐랄, 모든 것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 됩니다 했었던 게 한비자의 무슨가? 법가. 그걸 되게 좋아했었던 게 무슨 황제? 진시 황제. 마지막, 난 자연이 좋다. 속세? 속세 싫어. 벼슬? 거기에 무슨 구할 것이 있으리요? 이러면서 속세를 단절하고 난 자연이 좋다. 매미 좋다. 벌레 좋다. 바퀴벌레 내 사랑. 이랬었던 게 노자와 장자의 무슨 가? 도가가 있었던 게 당시 춘추전국 시대의 무슨 가? 제자백가. 제자백가 사상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나중에 유교 파트랑 묶어가지고 배울 거고요. 왜 미리 알려주냐? 제자백가는 설명도 없으면서 법가 사상을 써놨더라고, 교과서가. 와우. 그래서 진나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진나라는 나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한자를 그려놨는데 너희는 쓸 필요 없고, 일단 이 진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진시 황제가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것들을 통일했지. 춘추전국 시대에는 도전과 포전이나 이런 다양한 화폐들을 사용을 했었던 반면 여기에서는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폐, 그리고 당시에 쓰던 문자, 그리고 미터, 센티미터. 그렇지. 도량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자란다. 센티미터, 길이, 무게, 부피 이런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통일하였다. 자, 그 다음 법과 사상. 법과 이외에 탄압을 했다. 다른 사상들은 모두 탄압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요거를 분서갱유라고 배웠었지?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유교의 학자들을 완전히 갱 완전 생매장 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군현제를 채택합니다.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무슨 군,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현, 이런 식으로 뭐 군포시, 뭐 수원시, 뭐 안양시, 의왕시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밑에 무슨 동, 뭐 당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 됐군요. 자, 그 다음 한나라로 가봅시다. 자,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이때 얘들아, 주나라 때는 어떤 족이 난리를 쳤니? 견용족이 완전 난리를 쳤었지. 그런데 진나라 때 와서는 어떤 애들이 난리를 치냐면 바로 홍건적 아니고요, 흉노족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흉노족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때 뭘 만들었었냐면 만리장성을 쌓았었거든. 그러니까 야 흉노 깝치지마 라고 하면서 만리장성을 쌓아서 못 넘어오게 막았단 말이야.
근데 한나라 때 또다시 흉노가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고조 때는 흉노에 포위됩니다. 와 꺼져.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백등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 한고조가 포위가 돼가지고 잡혔잖아. 근데 살았어. 대부분 죽을 거라고 예상했거든. 근데 머리를 되게 잘 써가지고 어쩌지 빠져나왔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원제 황제 때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당시에 흉노한테 오지게 당하다 보니까 계속 한나라 황실에 있는 공주를 시집을 보냈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후궁을 되게 시집을 많이 보내면서 굴욕적인 그런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화번공주라고 부르거든. 그 시집 간 사람들을. 근데 이때도 한 명을 보내야 됐던 거야. 원제 때. 그래서 원제가 뭐라고 시켰냐면은 후궁들의 얼굴을 초상화로 다 그려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화가한테. 그래가지고 초상화를 다 그려놨는데 막 예쁘게 그려주세요 하고 뇌물을 줬던 거야. 그 화가한테. 근데 딱 한 명의 공주만 뇌물을 안 줬대. 그게 바로 왕소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왕소군이 그냥 자기 자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뇌물을 안 줬더니 개 못생기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지게 사람을 파전처럼 그려놨어. 그러니까 아주 못생기게 그려놨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 아 파전이 좋았구나. 사실 아무튼 마음에 든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 가긴 했었는데 한 원제가 이 초상화를 보더니 제일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꺼지라 해라 이래가지고 흉노로 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걔가 가긴 했는데요. 나중에 한 원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대요. 걔가 최고 미인이었어. 중국의 4대 미인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예뻤던 거야. 양귀비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예뻤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원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그 그린 화가 있지, 사형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자기 후궁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웃긴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이야기고요. 한 무제 때는 이 흉노를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서역에 파견했었다? 장건의 서역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뜻에 맞는 애들을 파견을 시키면서 구해 다녔는데 당시에 월지 있지, 그 월지 애들이 결국에는 흉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애들이라서 약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흉노한테 장건이 10년 동안 포위당해서 납치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까스로 탈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나라는요 결국에는 무너지고요. 외척과 환관들이 지랄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신나라가 8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원 후 8년. 근데 신나라도 결국에는 뭔가 없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엔 망했고요.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17년 만에 25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후한은 다시 유교를 장려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겠네요. 위진남북조를 통틀어서 5호 16국 남북조 통틀어서 위진남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호 16국. 이 5호 16국은 뭐였냐면 당시에 5개의 유목민족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흉노, 대표적으로가 아니라 다 외워야 되네. 흉노, 그 다음 선비, 그 다음에 갈족, 그 다음에 강족, 그 다음에 저족 해가지고 흉노, 선비, 갈, 강, 저 해서 5개의 유목민족이 16개의 국가를 세우는 시대,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민족이 바로 선비족이었고요. 이 선비족이 나중에 만들게 되는 국가가 바로 북위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북위는 북조의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중국을 반으로 갈랐을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북위라고 한다면 원래 있었던 한족 있잖아. 한나라 때부터 한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 그럼 그 한족은 얘네가 북쪽에 나라를 세워버렸으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강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이주해 갔는데 그게 바로 한족의 이주였다. 그래서 한족은 남쪽으로 피신 가서 남쪽에서만 생존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이고요. 왜 위진남북조라고 붙였는지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했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가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는 청동기 문화인 요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원커 문화랑 양사오 문화가 같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룽산 문화의 기원이 또 된 거. 뭘까요? 룽산 문화의 기본이 룽산 문화가 기원이 된 거. 상. 상? 네? 얼리터운 문화. 짜란. 얼리터우 문화가 되겠고요. 자, 얼리터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신석기 후기에 허무두 문화를 계승한 것 아니고 신석기 후기에 룽산 문화를 계승하였다. 라고 고쳐주시고요. 궁전터와 성벽을 갖춘 도성이 발견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상나라로 추정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라겠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리을 이곳에서 세 발 달린 청동 술잔이 발견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맞는 설명입니다. 청동 술잔, 이때 청동 도구가 만들어졌다 했잖아. 대표적인 게 청동 술잔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지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을 역사적 사실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흉노할 때 다루긴 할 건데요. 한나라 문제라서 미리 가져와 봤어요. 순서 외우는 꿀팁. 순서는 장흉남고예요. 일단 장건이 파견이 됐었고 그 다음에 흉노를 고비 사막 위쪽으로 축출, 밀어냈어. 한무제 때. 그 다음에 남비엣을 무너뜨리고 남비엣 지역에다가 구군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거든. 구군이 뭐냐면 9개의 한나라가 관리하는 군이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사군을 설치했어. 그래서 한사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건의 서역 파견, 그래서 흉노 몰아냈고 그 다음에 남비엣, 그 다음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장흉남고니까 나, 라, 가, 다 요렇게 체크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오케이.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